임대료가 1년마다 5%씩 오른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과도한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임대사업자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전국 21개 시군구가 뜻을 같이 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인상이다. 여러모르식 행정에 피해를 본다면서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법을 바꿔 임대료 인상폭을 규제할 움직임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전주에서 불을 지핀 논란과 그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79제곱미터 크기의 한 아파트. 석 달 전 결혼한 29살 강대훈 씨의 신혼집입니다. 비록 전세이긴 해도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보금자리입니다. 전세 가격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공무원 2년 차인 강 씨가 이 돈을 스스로 준비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강 씨는 부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신혼집 마련은 힘들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도움 못 받았으면 전세는 아마 못 구했을 것 같아요. 전세는 못 구하고 월세나 아니면 원룸 같은 데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좋은 데는 못 들어가겠죠. 좀 좁은 데로 갔을 건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전세집 들어와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강 씨는 부인 역시 공무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 강 씨에게 내 집 마련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뒤쯤에나 가능할 거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여력이 될 때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빨리는 어렵고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요즘에는 누구나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만큼 월급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국 주택가격의 중간값인 2억 원을 연소득 중간값인 3,600만 원으로 나눴더니 5.6이 나왔습니다. 6년 가까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내 집 마련은 주택정책이 주 업무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고 새 정부의 첫 국토부 수장에 오른 김현미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이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의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전주 하가부영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74살 김춘영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5남매를 출가시킨 뒤 평생 살던 단독주택을 떠나 지난 2014년 11월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좀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 부담 없이 가서 좀 싸고 그런지 알고 왔죠. 분양 아파트가 뭐 좀 비싼데 임대는 좀 이건 싸다 그런 마음에 왔죠. 하지만 3년 가까이 살면서 김 씨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임대 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전세 형태로 사는 김 씨. 1년 단위로 2차례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마다 보증금을 800만 원 안팎 올려줬습니다. 김 씨는 이사를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힘드니까 이사를 가져온 거 이제 모두가 이사를 가져오겠어요. 그것이 힘드니까 다른 데를 좀
낡은 아파트, 아파트는 쌀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살자고 내가 그러지. 전세 방식 세대를 기준으로 하가부형 임대아파트의 2014년 최초 임대료는 86제곱미터 세대가 1억 5,600만 원, 112제곱미터 세대는 2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5년에 각각 780만 원과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819만 원과 1,071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입주 후 1년마다 5%씩 오른 셈입니다. 임차인들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특히 200m가량 떨어진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의 인상률을 알고 난 뒤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아파트는 2%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1년에 5% 정도로 올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바로 여기 있는 임대 아파트, 그거는 알아봤어요. 내가 그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주 우리 그 차이가 많이 싸더라고요. 그 놀랬어요. 내가 깜짝.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건 이렇게 비쌀까? 그 거리도 여기 바로 붙어 있거든. 그 아파트하고 여기고. 구임대주택법은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상 범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년에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이 같은 법에 따라 5% 인상은 정당한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인상률 상한선 5%를 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5% 인상률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2.6%, 하가지구에 있는 주변 아파트 3개 단지의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 5.4%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인상률이 있다 해서 5% 인상을 결정했던 상황이고,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이 뭐 어떤 지역별로 따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아파트라면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주거비 물가지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결정한 거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부영 측이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하니 전라북도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1.9%, 전주시 전세가격 상승률은 1.24%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인상률은 2.6%가 적정하다면서 부영에 조정안으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부영에게 저희들이 5%를 인상하게 된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 주거비 물가 지수와 또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월세 가격 변동률을 제시한 것이 저희들하고 너무 상이해서 조정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두고 임대사업자를 형사 고발하기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부영은 고발할 사안이 아니고 과도한 행정이라면서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는 법 규정이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인근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법적 다툼의 결과와 상관없이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불분명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임차인들이 알 수 없었던 임대료 인상의 정보와 근거가 그나마 제시되고 따져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아파트도 정부에서 수백억 원의 주택 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아 지은 만큼 공공임대아파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일반적인 기업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되고 사회적 윤리에 대한 그런 개념도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는 그걸 요구할 저희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와 LH의 임대료 인상률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3곳의 평균 인상률은 2년에 2.8%였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2년 사이에 그 정도면은 개인적으로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H는 2년에 4.9%를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구형이 법이 정한 상한선대로 1년에 5%를 올린 것에 비하면 LH는 그것의 절반, 전북개발공사는 4분의 1 수준만 올린 셈입니다. 공익적인 측면과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영은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임대 아파트와 공급 목적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누구나 받는다면서 불확실한 수익성을 감수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형편이라고 반박합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정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보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손실이 나도 거기 이제 임대주택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LH랑 비교해갖고. 부영은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에 압박을 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또 서민들이 뭉치는 힘도 약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뭔가 협상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싶어도 이 기간이 넘으면 바로 연체료가 12%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협상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걸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전주시가 불을 지핀 임대료 인상 문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임대 아파트를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5% 인상을 통보받은 곳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맞벌이를 하는데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1,100만 원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원희룡 지사는 전주시와 공동 대응하면서 임대 사업자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수단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고의 강한 수단을 저희들은 동원할 생각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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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전주에서는 전국 22개 시 군구가 연대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인상률 문제에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전국 시 군구가 겪은 사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5%가 아니라 저희들은 꼭 4.98%, 4.9%, 꼭 99%, 그것만으로 꼭 교묘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2001년 대비 절반이 올랐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 인상 문제 저희들도 매년 그 5%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매년 그 회사 측하고 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하고 이제 제한된 권한 탓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좀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역시 거기서는 이제 무응답으로 이제 대응 또는 형식적 답변으로만 이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미 올려본 뒤에 저희들한테 그리 아시오 아닙니까? 그리 아시오? 신고가 우리 동네 뭐 누가 나타났어 그리 아시오? 전국 22개 시군구는 공동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1년 5%에서 2년 5%로 낮추고 임대료 인상 시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신고하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서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됐습니다. 서민들이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이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 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민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 22개 시군구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년 5% 이내에서 2년에 5% 이내로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토지는 토지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주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특혜융자를 받아서 짓는 임대주택은 당연히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통계청의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반드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됐을 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기는 어렵죠.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뒤 석 달 안에 신고하던 것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서로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신고를 한 다음에 그것이 행정에서 조정이 끝나면 후에 임차인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 법의 실효성도 확보가 되고 또 그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한 후에 3개월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이 지금 불거지는 것 같고. 임대사업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힘들어지고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에 긍정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개월 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바꾸고요. 조정 권고 또는 이행명령 신설과 같은 절차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임의대로 그렇게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런 제어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장인 오강석 씨. 지난해 가을 임대료 인상률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다가 경찰서를 오가야 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오 씨 등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내건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 씨는 사업자 측의 항고로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적으로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으로 훈장까지 받고 명예롭게 퇴직했다는 오 씨는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고발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고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묻는 말에만 답변해라. 제가 조금 변명을 하면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했을 때 TV에서만 보던 그런 처지가 제가 됐구나. 정말 자존심도 상했고 명예에 큰 치욕이구나. 그래도 오 씨는 최근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치단체와 정부, 정치권이 힘없는 임차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치권에서 아니면 지자체까지 힘을 합쳐서 저희 서민들을 좀 살려줄 거라 금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
월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해결하겠다는 주요 대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에서 값싸게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점은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